새벽 4시 30분. 세상이 잠든 시간, 한 남자가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건 커피가 아니라 휴대폰 계산기입니다. 대출 이자 카드값 관리비 아이 학원비. 손가락이 숫자를 두드릴 때마다 숨이 조금씩 얕아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다시 계산기를 켭니다. 다시 통장을 봅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장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욕심도 큰 실패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줄고 거래처가 사라지고 다음 달에 다시 연락드릴게요라는 말만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경기가 나빠졌고 업계 전체가 얼어붙었고 모두가 힘들다는 것을.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여전히 오고 아이는 여전히 배가 고프고 청구서는 여전히 날아오니까요. 창밖이 밝아옵니다. 곧 아내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우며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내립니다. 오늘은 뭔가 연락이 올지도 몰라. 그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 훗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박을 터뜨린 사람의 특별한 비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견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내일의 방향을 만들어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버팀이 내일의 방향을 만든다. 그의 이름을 김태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40대 중반. 자영업자. 한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직원도 2~3명 두고 가족 여행도 1년에 한두 번은 다녀왔습니다. 나름 잘 사는 편이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거겠지 했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일 좀 있으면. 아, 태수씨. 미안한데 우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달쯤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똑같은 대답. 똑같은 거절.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래, 다들 힘들지. 하지만 10번, 20번 같은 말을 듣다 보면 이해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경기 전망 기사, 업종 분석 자료, 성공 사례.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글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전할 돈도 여유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한두 달은 괜찮아.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비상금이라고 불렀던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엔 적금을 깼습니다. 그 다음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 다음엔 신용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만 넘기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합니다. 아빠, 오늘 급식 진짜 맛있었어.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이는 모릅니다.
아빠가 오늘 점심을 굶었다는 걸.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아까워서 그냥 물만 마셨다는 걸. 아내도 모릅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일어나 숫자를 계산한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하지만 그는 무너진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란 건 그런 거니까요. 무너져도 서 있는 척해야 하는 사람. 태수 씨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정말로 끝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법을 잊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버틴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짜 버티는 사람은 압니다. 버팀이 얼마나 능동적인 행위인지. 태수 씨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 30분 일이 없어도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비록 갈 곳은 없어도 루틴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을 닦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힘든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 이메일이 오지 않는 것, 누구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태수야. 이럴 때는 그냥 접는 게 낫지 않아? 다른 일 알아보든지. 태수는 대답했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그런데 지금 접으면 나중에 다시 뭘 시작할 수 있을까 싶어서. 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젊은데 뭐 못해. 하지만 태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한번 무너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일이 없어도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형, 요즘 어때? 뭐, 그냥 버티지. 모두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버티는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연대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됐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이 작은 힘이 됐습니다. 태수 씨는 이 시기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버팀은 희망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 언젠가 잘 될 거야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야지라는 습관으로 버틴다는 것.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비록 당장 아무 소용이 없어 보여도. 어느 날 예전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 미안한데 작은 일 하나 있는데 할 수 있어?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거래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 꾸준하네. 요즘 같은 때도 포기 안 하고. 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뭐.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버티는 동안 뭔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요즘 일 좀 어때? 태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냥 버티고 있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들 그렇지.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버티고 있는지. 태수 씨는 매일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일 좀 있으면 대부분은 답이 없었습니다. 10명에게 연락하면 2명 정도 답장이 왔습니다. 그나마도 지금은 어렵다는 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하던 방식으로 홍보를 해봤습니다. 온라인 광고도 해봤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5회, 다음엔 12회, 그 다음엔 8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어느 날 작은 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돈도 거의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마. 시간 낭비야. 하지만 태수 씨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의뢰인이 놀랄 만큼 꼼꼼하게. 일을 마치고 나서 의뢰인이 말했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그 사람은 그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태수 씨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비슷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어떤 말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지. 예전엔 그냥 일만 했습니다. 바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티는 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듬어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해? 달라진 거 있어? 태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똑같지. 그냥 버티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그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끝이라고 느껴지는 날이 왔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연락 오기로 했던 거래처는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안해. 태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다들 힘든 거잖아.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현실 확인처럼 들렸으니까요. 맞아. 다들 힘들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더 힘들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다른 거 알아보자. 태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게 헛된 일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태수 씨는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를 어떻게 기억할까? 포기한 아빠로 기억할까? 아니면 버틴 아빠로 기억할까? 그 순간 태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버텨보자.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태수 씨는 10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5곳의 업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장 뭔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지만 최선은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저 기억하세요? 몇 달 전에 작은 일 맡겼던 태수 씨는 기억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 돈도 거의 안 되던 일. 주변에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했던 일. 네, 기억합니다. 사실은요. 제 지인이 일손을 찾고 있는데 태수 씨 생각이 나서요. 괜찮으시면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그는 즉시 그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수 씨, 소문 들었어요. 일 잘하신다면서요? 하나가 둘이 됐습니다. 둘이 셋이 됐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거 아닐까? 곧 다시 끊기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신기한 건 큰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수 씨를 찾는 이유는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한 거래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는요, 요즘 같은 때도 포기 안 하고 버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었죠. 태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버티는 동안 쌓인 것. 그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을 것 같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응. 일이 좀 들어왔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 씨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포기 안 하길 잘했어. 태수 씨는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버티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 시간은 방향을 만드는 시간이었구나. 지금의 김태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불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압니다. 불황도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예전엔 멈추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을 점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멈추는 게 아니라 돌아보는 것. 그게 진짜 버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 저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답은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지금 내가 버티는 이 시간이 내일 내가 갈 방향을 만들고 있다는 거.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자기가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태수 씨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후회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후회하지 않는 자리에. 그는 이제 압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주던 버팀의 시간이 내일의 방향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방향이 쌓여서 결국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버티고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그런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티는 이 시간이 내일 당신이 갈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방향은 조금씩 틀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쪽으로, 더 단단한 쪽으로, 더 후회 없는 쪽으로. 그러니 오늘도 버텨주세요. 희망 때문이 아니라 습관으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버티는 이 순간이 내일의 방향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지금의 버팀이 내일의 방향을 만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2026년에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